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일부 학교는 폐교까지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이 학업 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국의 비밀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비밀을 보고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녹스이고 저는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매년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큰 행사가 열립니다. 몇 달 동안 친구들과 저는 파리 에펠탑 아래를 걷거나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빅벤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길가 카페에서 크루아상을 맛보고 유명한 가게들에서 기념품을 사는 저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우리 학년 전체가 체육관에 모였어요. 흥분과 수다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셔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네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대한민국입니다. 체육관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입을 떡 벌린 친구도 있었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이는 친구도 있었죠.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제이든 리가 저를 팔꿈치로 찌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거기 위험하지 않아? 제 가슴은 두근거리며 불안으로 뒤틀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들어왔습니다. 안전한 여행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학교 수학여행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소식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굴렸지만 화면에는 밝고 깔끔한 학생 식당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신선하고 다채로운 음식을 받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학교에서 먹던 눅눅한 피자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어서 밤 늦은 시간에도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질서정연하게 걷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풍경이 나왔습니다. 위험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안전함만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표가 나왔습니다. 학교 안전도,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죠. 제이든과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제이든이 속삭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여러분이 미래 교육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반쯤 들은 뉴스와 편견으로 한국을 판단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죠. 이 수학여행은 제 세계관을 바꿔줄 수 있을까?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영상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좋아, 세라피나.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종이 울릴 때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어떨까? 거리를 걸어도 안전할까? 음식 맛은 어떻게 다를까?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뜻밖의 발표는 무시할 수 없는 모험의 시작 같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었어요. 아래로는 LA의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두근 크게 뛰었어요. 긴장되는지 설레는지 감정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파리나 도쿄로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었지만 한국으로 향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순간이 현실이 되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승무원분들이 이륙 시간을 안내하셨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자 저는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땅이 빠르게 멀어지고 구름이 저를 감싸자 속이 뒤집히는 듯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할 수 있어요, 세라피나. 고도가 높아지자 저는 통로 건너편에 앉은 제이든을 힐끗 보았어요. 그는 작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소음 차단 헤드폰을 끼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새하얀 구름과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몇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영화를 조금 보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 소음이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떤 맛일까?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승무원분이 하강을 시작한다고 알리자 다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빛과 어둠이 어우러진 풍경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자 도시 불빛들이 격자무늬처럼 정돈되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밤에 빛나는 지도 같았습니다. 착륙은 부드러웠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가볍게 쿵 소리가 났고 우리는 천천히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좌석 벨트를 풀고 일어섰는데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던 탓인지 몸이 조금 어지러웠어요. 기내에는 재순환된 공기와 따뜻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는 영어와 한국어로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아이콘이 커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움직였고 밀치거나 서두르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 구역에서는 세련된 미래형 키오스크가 눈에 띄었어요. 여권을 스캔기에 올리고 손가락을 유리패드에 얹은 뒤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열초도 채 안 돼 초록불이 켜지며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이드는 제 옆에서 턱을 떨구며 진짜 엄청 빠르다라고 속삭였어요.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향했어요. 조용히 지나가는 로봇들이 작은 화면에 지도와 정보를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자마자 버스, 시간표와 노선도가 즉시 뜨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울시티라고 적힌 셔틀버스가 보여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다시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저 앞으로 반짝이며 제가 마침내 맞이할 모험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셔틀버스가 시내에 들어서자 저를 기숙사 근처에 내려주었어요. 인도에 발을 내딛자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로등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배낭끈을 꼭 잡으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이든도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높은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저희를 상점과 식당, 화려한 네온 사인이 줄지어 있는 분주한 거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기에는 계피향과 구운 고기 냄새가 섞여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감돌았죠. 저는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이든이 웃으며 배를 문지르더라고요. 한국 음식 먹어볼 준비 됐어? 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좋아. 가보자. 작은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수다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신발을 벗고 낮은 나무 바닥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잠깐 머뭇거리다가 따라했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버분이 김치, 밥, 그리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큰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코를 간지리며 매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 먹었어요. 혀끝의 따뜻함과 새콤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제이든도 한 입 먹고는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파란 하늘 아래 궁궐의 조명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오래된 나무 문과 곡선 지붕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 앞에 서 있으니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이드는 쉬운 영어로 경복궁이 600년 넘게 된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수문장 교대식도 지켜보았는데 빨강과 파랑의 화려한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종을 울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위험할 거라는 제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제이든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밤에 이렇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다음으로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 고층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우리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고 나무 문과 한지 창문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줬어요. 수백 년 전 가족들이 이곳에서 밥을 짓고 한복을 입고 살았을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다원이 보였어요. 밖에 걸린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이드가 오미자차를 추천해 주셔서 한 모금 마셔보니 5가지 열매가 어우러진 달콤함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마치 한 컵 안에 담긴 포근한 포옹 같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는 발이 아팠지만 머릿속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희미한 음악 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생기와 역사,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며칠 만에 가장 가벼웠어요. 내일은 더 많은 것을 탐험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첫날에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서울의 명문 국제고등학교 중 한 곳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옷을 걸치고 가방을 챙겨 로비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자 저는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건물은 모던하고 높았으며 커다란 창문이 파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짝을 지어 조용히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이드를 맡은 민지는 밝은 미소로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완벽한 영어로 인사해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로비 안에는 유리 진열장마다 트로피와 상패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제 수학 경시대회, 과학 박람회, 로봇 경진대회에서 받은 반짝이는 금메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상장은 오래된 농구대회 우승 트로피 하나뿐이었거든요. 민지는 우리를 교실로 안내했고 저는 제이든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수업은 미적분이었는데 칠판에 적힌 기호는 알아보겠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일어나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며 영어로 설명했어요. 반 친구들은 경청하며 차례대로 질문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함께 퍼즐을 맞추는 듯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는 점심을 먹으러 카페테리아로 안내해 주었어요. 문을 열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카페테리아는 뷔페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고 스테인리스 트레이에는 김치, 밥, 각종 나물, 구운 닭고기,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줄을 지어 조용히 식판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도 식판을 채워 긴 테이블에 앉아 불고기를 한 입 먹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김치와 밥, 두부와 미역이 든 맑은 국까지 한 입 한 입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제이드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학교 식당도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도서관을 짧게 둘러보았어요. 조용하고 밝은 공간에 책과 컴퓨터가 가득했고 학생들은 혼자 또는 소규모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늑한 의자와 빈백이 놓인 코너는 책 읽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옥상 정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푸른 공원, 구불구불한 도로가 어우러진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뿌듯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저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학교는 공부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대답은 파도가 밀려오듯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지 똑똑한 것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규율, 존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에 올라타며 학교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저 자신과 제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피곤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서울의 유명한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느라 발이 아직 아팠지만 도시의 밤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해는 이미 지고 거리는 한글 네온 사인이 반짝였죠. 저는 배낭끈을 꼭 잡고 시원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광장시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코를 자극하는 향기가 느껴졌어요. 지글지글 고기 냄새, 매콤한 양념향, 달콤한 빈대떡향, 따끈한 찐빵 냄새가 뒤섞였죠.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현지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까지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란 배너마다 음식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 어떤 메뉴인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떡볶이 먹어보자. 제이든이 밝게 제안했어요.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가판대를 가리키며요.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자 군침이 돌았고 배가 크게 고동쳤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로 수다 떠는 10대들 뒤에 줄을 섰어요. 차례가 되자 떡볶이 2인분을 주문했어요. 아주머니께서 떡을 쟁반에 담아 건네주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듣지 못했죠. 대신 손가락으로 어묵 한 조각을 살짝 밀어주시기에 생크유라고 웃으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첫 입을 먹었을 때 쫀득한 떡과 매콤달콤한 소스가 혀끝에 확 퍼졌습니다. 예상보다 매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제이드는 한 입 먹자마자 시원한 보리차를 찾아 마시며 눈물이 맺힌 채 웃었어요. 다음으로 호떡을 먹었어요. 갈색 설탕과 계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따끈한 시럽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가을의 향수가 떠오르는 맛이었어요. 매콤한 떡볶이 뒤에 딱 맞는 위안 같은 음식이었죠. 시장 안을 더 걷다 보니 구운 문어, 과일꼬치, 찐만두, 심지어 살아있는 해산물을 파는 가판대도 보였습니다. 꽃과 동물 모양으로 만든 알록달록한 떡을 보고 제이든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작은 골목 구석에서는 할아버지께서 손수 만두를 빚고 계셨어요. 반죽을 밀고 속을 채워 정성스럽게 빚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시식으로 만두를 받았는데 따끈하고 부드러운 만두 속에서 짭짤한 맛이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어요. 먹는 동안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늦은 공부 끝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일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 덕분에 언어 장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시장의 의류구역을 구경했어요. 알록달록한 스카프와 모자, 귀여운 휴대폰 액세서리를 파는 가판대가 즐비했죠. 저는 빨간 비닐을 써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제이드는 미니 김치통 모양 키링을 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의 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지글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집에서 본 어떤 야시장보다도 안전하고 생동감 넘쳤어요.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저는 배도 마음도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야시장의 냄새와 맛, 친절한 얼굴들은 한국이 단지 뉴스 헤드라인과 편견 이상의 고심을 알려주었어요. 제이든과 함께 기숙사로 걸어가며 저는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묘한 행복과 아쉬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고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죠. 저는 부지런히 옷을 입으며 어젯밤 야시장의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계획은 단순했어요. 짐을 싸기 전 동네를 마지막으로 산책하는 것뿐이었죠. 제이든과 저는 맑은 하늘 아래 밖으로 나왔어요.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출근길인 사람들만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러 따끈한 삼각김밥과 달콤한 밀크티를 사 먹었어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밥알과 짭조름한 속이 속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저희는 벚꽃나무가 가득한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춤추듯 날아와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미국에서 학교 가느라 늘 서두르던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이 벚꽃 아래 모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깨끗했던 공항, 빠른 출입국 심사, 친절했던 학생들, 맛있었던 음식들. 무엇보다도 밤에 혼자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안전함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고나 밤길 걱정을 자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제이든을 힐끗 보았어요. 그는 공원 풍경을 노트에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여기서 더 오래 지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얼굴을 들며 물었어요. 머무른다고? 한국에 계속 산다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집 같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여긴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영감을 주는 곳이에요. 미국에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여기서는 제 미래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제이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난 알아. 오전 내내 우리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언어는 충분히 배울 수 있을까? 집에 남겨둔 부모님과 고양이는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익숙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 후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과 기념품을 캐리어에 담을 때마다 이 모험의 한 조각을 놓아두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캐리어는 단순한 물건들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찬 무게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에는 한국이 무섭고 낯설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가 제가 성장하고 배우고 싶은 곳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저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는 내년에 한국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셨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세라피나,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라면 우리가 지지할게. 안도감과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행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학교 수학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결정이 제 것이며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